안녕하세요. 34번째 디딤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인플레이션의 종류로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 했죠.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과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있고,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수요 측 인플레이션이고,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공급 측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생산비 등의 상승,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은 총 공급 곡선이 어느 쪽으로 이동할까요? 그쵸,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왼쪽으로. 그래서 총 공급이 감소하게 돼서 총 공급 곡선이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총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자, 물가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이 바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고, 자, 이렇게 되면은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국내 총생산도 감소하게 되죠. 이 국내 총생산, 실질 국내 총생산이 감소한다는 것은 바로 실업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인플레이션을 놔두고 보면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안 좋은 인플레이션이 될 수 있고, 왜 그러냐면은 이런 어떤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은 실업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도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죠. 그때 이렇게 안 좋은 두 경제 문제가 동시에 지속적으로 발달할 때 우리가 그거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더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스태그라는 말은 스태그네이션에서 나온 말이죠. 가라앉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다시 말하면은 실업이 증가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실업이 증가하는 거고, 요 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을 줄임말이 되겠죠.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고 이렇게 경제 문제가 동시에 나타날 때 그거를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기술을 혁신하고 경영을 혁신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총 공급 곡선이 오른쪽 이동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비용을 줄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임금 절감이라든지 또는 이런 어떤 상승을 억제하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의 부정적 영향을 보면은 소득과 부에 의도하지 않은 재분배가 일어난다는 거. 그래서 불리한 경제 주체도 있고 유리한 경제 주체도 발생하겠죠. 자, 불리한 경제 주체는 주로 화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불리하겠죠. 그 화폐의 가치가 물가가 올라가면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금융자산 소유자라든지, 그다음에 돈을 빌려준 사람. 지금 5년 전에 1억을 빌려줬는데 지금 5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5년 동안에 화폐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그 5년 전에 1억과 지금 현재 1억은 상황이 다른 거죠. 그래서 채권자가 불리한 겁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불리하고, 그 다음에 연금생활자나 봉급생활자 같이 현금을 받는 사람들은 불리하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리고 유리한 경제주체들은 실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실물 자산 소유자라든지 돈을 빌린 사람, 뭐라고 하죠? 그렇죠, 채무자라고 그러죠. 그리고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은 유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해친다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계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겠죠.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올라가면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거죠. 그러면은 저축이 감소하고, 소비가 감소하니까, 소득이 감소하니까 저축도 감소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기업의 장기적 투자가 위축된다. 이렇게 실질 소득이 감소하면 또 소비도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소비가 감소하니까 또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는 투기가 성행하겠죠. 부동산 투기라든지 뭐 이런 금에 투자한다든지 뭐 이런 성향이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 임금을 하락시켜서 근로의욕이 저하될 수 있다. 한탕주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국내 상품 가격이 상승하게 돼서 수출이 감소하게 되고, 외국 상품의 상대적 하락으로 수입이 증가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경상수지가 악화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필리스 곡선과 스태그플레이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필리스 곡선은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간에는 역의 관계가 있다는 게 필리스 곡선입니다. 그래서 그걸 나타내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겠죠. 요 세로축이 인플레이션이고 가로축이 실업률인데 이렇게 역의 관계라는 거죠. 보통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은 실업률은 감소하고 호황기니까. 그 다음에 실업률이 증가하면 경기 침체기니까 인플레이션은 좀 감소하고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서로 역의 관계가 있다는 거. 근데 그게 깨지는 것이 바로 뭘까요?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스태그플레이션은 실업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물가도 상승하는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필리스 곡선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A점에서 B점으로 이동, 이렇게 필리스 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물가도 상승하고 실업도 증가하는 경우죠. 자, 이렇게 필리스 곡선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경제 고통 지수라고 있는데 보통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합쳐서 경제 고통 지수라고 얘기하고, 서민들이 그만큼 어떤 물가가 올라가고 실업률이 증가하면은 그만큼 삶의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두 경제 지표를 합쳐서 경제 고통 지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질문 만들기,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하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는 몇 쪽이죠? 자, 문제는 85쪽이 되겠네요. 85쪽에 있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5쪽에 개념 체크 문제, 그 다음에 확인 문제가 있는데, 개념 체크 문제, 확인 문제 먼저 개인적으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요 영상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자, 간단히 풀어가겠습니다. 자, 일자리를 가지고 못한, 자, 능력과 의사는 오케이인데, 자, 직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쵸, 바로, 자, 실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실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5세 이상 인구 중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실업률이란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실업의 유형 중에서 불황으로 인한 거니까 이건 경기적 실업, 직업 탐색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거니까 이거는 마찰적 실업,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총수요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을 뭐라고 할까요? 그쵸, 총 수요 측이죠. 수요 측이니까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생산비, 이거는 공급 측이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자, 노동력은 있으나 노동 의사가 없어 일을 하지 않은 자는 실업자에 해당한다. 실업자가 아니라 뭘까요? 그렇죠, 구직 단념자가 되겠죠. 비경제활동 인구에 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15세 이상 인구는 일정한데 구직 단념자가 증가하면 고용률은, 자, 그 취업률이 증가하는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용률이 만들어진 거니까 고용률은 일정하겠죠. 그러니까 X고, 그 다음에 기술혁신이나 산업구조의 변동에 의해 대규모로 진행되는 실업은 구조적 실업 맞고, 실업률은 하락하는데 물가 상승률이 상승한다면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실업률이 하락한다는 것은 실질 GDP가 증가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바로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 이동하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발생한 경제 현상으로 총수요 감소가 원인이다. 자, 틀린 말이죠. 총수요 감소가 아니라 총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해서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경우 채무자는 유리하고 채권자는 불리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확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자, 좀 빨리 진행할게요. 여기서 자, B는 실업자에 해당되고 A는 비경제활동 인구에 해당되죠. 그래서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구직 단련자의 증가는 취업률 상승의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은 경제활동 참가율은 오히려 상승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니은이 일정할 때 B가 증가하면 실업자가 증가하면 취업자에서 실업자로 이동한 거 되는 거죠. 그다음에 자 8번 자 여기서 B는 취업자, C는 실업자, 그다음에 D는 비경제활동 인구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그다음에 자 이거는 수능 특강 문제입니다. 실업의 유형 A는 바로 뭘까요? 그쵸, 경제적 실업이고 B는 마찰적 실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자 여기서 경제적 실업이 나타날 때는 확대 재정 또는 확대 통화 정책을 써야 된다는 거, 이 개념은 다음 단원에서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긴축 재정이 아니라 확대 재정 또는 확대 통화 정책을 써야 된다는 것만 일단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마찰적 실업은 호황기에도 발생하는, 이 마찰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이기 때문에 완전 고용 상태, 이 마찰적 실업이 존재하더라도 완전 고용 상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 했었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준 연도의 가격보다 해당 연도의 가격이 낮으면 A보다 B가 크다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서 A는 명목 GDP가 되고 B는 실질 GDP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1년의 기준 연도가 2021년이 되니까 여기서 기업과 디귿이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명목 GDP와 실질 GDP가 같다는 얘기죠. 그렇게 놓고 문제를 풀면은 기역 니은이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GDP 디플레이터는 실질 GDP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이니까 기억 맞죠? 그 다음에 기역과 리을을 알면은 여기 기역을 알면 디귿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리을도 알 수 있다면은 바로 뭘까요? 바로 실질 GDP의 증가율로 경제 성장률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니은도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을 보면 여기서 물가 상승률은 니은과 리을이 같은 경우라고 해도 물가 상승률은 0%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렇지만은 경제 성장률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과 리을만 알아도 2022년 GDP 디플레이터를 알 수 있다 했는데 니은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자, 16번의 정답은 뭘까요?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20번은 갑은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을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는 걸 고르는 겁니다. 자, 이상 드림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